진짜 나쁜 여자 드릴라의 이야기인데요. 삼손과 데릴라는 성경 속 사사기 16장에서 18절까지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삼손과 데릴라는 자극적인 소재이기 때문에 많은 화가들에 의해서 그림을 그려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루벤스의 삼손과 데릴라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과 데릴라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의 전쟁 이야기가 되겠어요. 40년간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장군 삼손을 어떻게 하면 궁지로 몰아넣을까 연구를 하다가 아주 고혹적인 여자 드릴라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고혹적인 여자, 적의 여자를 취하면 결국 오염에 빠뜨리게 되어지겠죠. 삼손과 데릴라는 사랑에 빠져서 살게 되어지는데요. 드릴라는 계속 삼손에게 너의 힘은 어디서 나와? 라고 물어보게 돼요. 그러니 물어봐도 대답을 해줄 수가 없었죠. 거절을 했으나 어느 날 드릴라는 정말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해줘? 이렇게 어리광을 부리게 돼요. 애교 섞인 이야기를 들은 삼손은 아주 곤욕에 빠졌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야기를 해주게 돼요. 나는 내 머리에서 힘이 나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국 삼손은 드릴라에 의해서 머리가 잘려지게 되는데요. 그림에서 보면 삼손은 굉장히 이렇게 근육질의 남자로, 그리고 건장한 남자로 표현이 되어졌고요. 드릴라는 아주 애교 섞인 관능적인 여자로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가성을 드러내놓고 유혹하고 있는 드릴라는 빨간 드레스를 입고 아주 고혹적인 자세로 삼손을 유혹하는 아주 대표적인 그림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삼손과 드릴라는 사랑의 관계 후 피곤해서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아주 편안한 자세의 삼손의 모습이 보여지죠. 이렇게 골아떨어진 삼손에게 머리가 잘려나가는 것이 보여집니다.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머리가 잘라지는 장면이 그림상에서도 보여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 드릴라의 뒤편에 보면 늙은 노파는 촛불을 들고 이 중앙을 비추고 있는데요. 이 중앙을 비추고 있는 모습은 바로크 미술의 대표적인 빛과 어둠의 이야기가 보여집니다. 이때 우리는 키아로스크로라고 하는 기법을 통해서 명암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죠. 이때 만들어진 빛은 오늘날 연극 무대에서 쓰여지는 하이라이트 기법을 만든 기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림상에 나타나는 뒤편에 아프로디테와 큐피트가 있는데요. 큐피트와 아프로디테는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지나 여기에서 보면 큐피트는 엄마를 향해서 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두운 미래를 보여주는 도상학적인 의미의 표현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림 오른편에 보면 창문을 열고 블레셋 사람들이 보여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머리가 잘린 삼손을 데리고 가 눈을 장님을 만들고 힘이 없어진 삼손을 감옥에 가두게 되어지죠. 그런데 삼손은 결국 승리하게 되어져요. 왜 그랬을까요? 세월이 지나면서 삼손은 다시 머리가 자라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힘을 다시 얻었던 삼손은 이스라엘의 영광을 안겨주는 승리의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루벤스는 바로크 미술의 거장이다 라고 하는데요. 바로크는 일그러진 진주를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림이 좀 더 자극적이고 영웅적이고 웅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크 미술의 특징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루벤스는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외교관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많은 외국의 여러 가지 문물들을 보면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아주 재미있는 신화 속 이야기예요. 테티스의 결혼식 날 불화의 여신 에리스가 초대받지 못해요. 초대받지 못했던 에리스는 화가 나서 황금 사과를 결혼식장에 던져요. 그런데 이 사과를 본 제우스는 심판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목동이었던 파리스에게 이 사과를 건네줍니다. 그런데 이 파리스는 그럼 과연 누구일까요? 파리스는 트로이의 왕자인데요. 자기의 나라를 멸망시킨다는 신탁을 받았기 때문에 파리스는 다른 나라로 돌아다니며 살게 되어져요. 결국 목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가 결국 파리스에게 사과를 주게 되어지는데요. 6명의 사람이 그림 속에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3명의 여신과 파리스와 에르메스와 위에 천사가 보여지고 있죠. 헤르메스는 날개를 달고 다니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이듯이 머리에 날개를 달은 모습이 보일 거예요. 이 모습이 헤르메스고요. 그 앞에 앉은 사람이 파리스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둘이 앉아서 3명의 여신 중 아름다운 여신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남은 3명의 여자가 아테네, 아프로디테, 헤라입니다. 아테네는 전쟁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상에서 보면 투구 그리고 방패 같은 것을 들고 있는 게 아테네의 모습이 되어지겠고요. 두 번째 여인 아프로디테는 비너스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 비너스는 항시 옆에 누가 있냐? 큐피트가 있어요. 그림상에서도 보면 큐피트와 같이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 옆 세 번째 여인은 헤라가 되겠는데요. 헤라는 제우스의 부인이기도 하고 상징적으로는 공작새를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발밑에 공작새가 이렇게 장식되어져 있는 게 보이는데요. 이렇게 3명의 여신을 과연 누구를 뽑아야 할까요? 아주 걱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명을 대표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파리스가 들어보게 되죠. 헤라는 많은 영토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테네는 전쟁을 통해서 너에게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프로디테는 가장 아름다운 여신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실 것 같아요? 이 파리스는 아름다운 여인을 선택하게 돼요. 결국 아프로디테가 선정이 되어져요. 결국 이 아프로디테는 아름다운 여인을 파리스에게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여인이 헬레나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런데요, 이 헬레나는 그리스의 메넬라오스 왕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유부녀였던 거예요. 메넬라오스가 전쟁에 나갔을 때 파리스가 헬레나를 찾아가서 둘이 애정 행각을 통해서 결국 트로이로 도망을 가게 돼요.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로이 전쟁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스 메넬라오스 왕이 결국 트로이로 전쟁을 하러 가게 되어지는데요. 이때 10년 동안이나 전쟁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마지막으로 트로이에는 그리스의 소가 넘어가서 목마를 받아들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트로이 목마를 통해서 멸망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루벤스는 이 신탁의 이야기를 그림 속에 그려 넣음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파리스의 심판이 탄생되었습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판무파탈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준 드릴라, 아프로디테의 이야기는 예술가들에게 많은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요. 옛말에 돈 앞에 장사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그림에서는 아름다운 여자에게 장사 없다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